네, 오늘 간만에 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의 제 일기죠. 이제 12월도 됐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라디오를 다시 업로드한 게 아마 올 초 4월쯤인 것 같아요. 4월 아니면 5월 아니면 6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월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기타 뭐 독서나 운동 같은 취미들을 순차적으로 뭐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그리고 다시 부활했던 취미 활동들의 가장 큰 목표는 퀄리티를 떠나서 그냥 올해까지만 한번 잘 버텨보자. 이 취미란 것들을 어, 정말 취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간을 올해 말까지는 한번 유지를 해보자꾸나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였는데, 마침 음, 12월이 됐네요. 좀 길고 긴, 짧다면 짧은 24년의 마지막이 됐고, 이제 아마 올해가 지나면 또 새로운 목표, 제가 가지고 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 커리어가 아니지만 취미를 1년 동안 한번 간헐적이든 뭐 중간에 끊김이 조금 있더라도 꾸역꾸역 해내보자, 유지를 해보자 라는 목표가 어, 어쨌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서두를 던지는 이유는 24년을 좀 총평하자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좀 건강적인 부분에서 좀 의아한 몸 상태여서 그 부분을 좀 상담하려고 오늘, 네, 아는 이제 선생님께 방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검사가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선생님을 이제 작년 12월에 체크를 했더라고요. 검사를 체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달간, 그래서 올 1월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받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제가 느끼던 것과는 달리 제 몸은 어떤 불편한 징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과하게 긴장된 그런 상태, 좀 어, 릴렉스,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완화된 그런 상태가 이뤄지지 않는, 항상 약간 긴장돼 있는 상태였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떨어진 상태 등등이 확인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지금도 그 상태에서 크게 나아진 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좀 좋아져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유의미한 결과값이 아니었나 싶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컨디션 난조가 음,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연관성이 좀 적고, 에, 약간 염려증에 가까울 수 있다. 꼭 염려증이 아니더라도 너무 과하게 예민하게 내 몸 상태를 받아들일 필요 없고, 자연스러운 어떤 음,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컨디션 난조고, 누군가는 더 힘들게 지내 상황이 더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7에서 38, 그리고 제가 40에서 50 이렇게 나아갈수록 점점 더 이런 내 몸의 취약성들은 나타나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이 워낙 약했다 보니까 겪었던 일들은 이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신력이 강해졌다기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약해지는, 뭐 이를테면 우울해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남들한테 위축되는 경향, 좀 뭐 감정이 좀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내 스스로가 파악이 되면은 그 나름의 대처법이라든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그런 징후들이나 그런 걸 파악하는 반면에, 몸이 아픈 거는 약 먹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 건강 같은 경우도 결국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어떤 이상 징후지만, 양상이 조금 다르고 이제 대처법도 좀 다양하긴 하죠. 정신 건강 쪽은. 근데 신체적인 거는 저는 그냥 단순히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올 초보다 대처를 더 복합적으로 약 약을 꼭 뭐 처방약이 아니더라도 뭐 타이레놀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관리를 하고 뭐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잘 지내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뭔가. 근데 이거를 뭐 큰 불편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아니라면은 그냥 견뎌내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조언을 듣고 좀 생각을 잘 바꿔 먹기로 했습니다. 그냥 좀 두려운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또 항상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파서 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기회가 꼭 어떤 커리어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뭐 커리어라기 떠나서 뭐 어쨌든 학력이든 뭐 영주권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커리어로 나아가려는 또 가족을 만들려는 뭐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행동들을 하는 길목에서 항상 좌절을 맛봤던 게 저의 어떤 뭐 건강 상태였으니까, 뭐 그게 정신적인 건강이든 뭐 신체적인 건강이든 어쨌든 어느 중요한 길목에서 좀 크게 고장이 한 번씩 이렇게 난 적이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해졌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약간 기우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좀 전문가분 선생님의 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그냥 자기 자가 판단이 안 될 때는 확실히 어떤 약간 멘토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좀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상담을 이제 또 어쨌든 교차적으로 받을 예정인데, 지금 오늘 받은 선생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좀 응원을 받았으니까 또 잘 해야죠. 확실히 멘토가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꼭 전문가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은 이제 전문적인 아무래도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건 있고, 꼭 전문가적 소견이 아닐지라도 무학의 통찰이라고 하죠. 분명히 지혜로운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참 저분한테 멘토 역할을 요청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최근에는 지금 오늘 만난 선생님 빼고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드물죠 요즘 세상에는. 왜냐하면 서로가 니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뭔가 자신의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 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죠. 약간 측은지심,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 좀 작동해야 되고, 우리도 어떤 상대방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는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는 서로 간의 갈등 구조가 꽤나 공고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그냥 한두 살 많아도 꼰대 느낌 나고, 저도 한두 살 아래 앞에 애들한테는 꼰대스러울 수 있으니까 워낙 조심스럽기도 하고, 성별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항상 조심해지는 나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염려의 기운인데, 일단 제 몸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그렇다고 뭐 불감증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서 관리하는 건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잘 망치고 여전히 잘 유지하지 못하는 성향이 드러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요양보호사 컨텐츠로 꿀 빨았죠. 그 다음에 그 조회수 실어서 아예 유튜브 컨셉 바꿔가지고 갈아엎은 다음에 다른 구독자가 들어오게끔 만든 셈이고, 뭐 제가 좋아서 바꾼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뭐 몇 안 되는 학고 구독자지만 지금 제 구독자의 거의 80% 이상은 구독 취소 안 한 요양보호사 관련 컨텐츠로 구독을 눌렀던 아마 5, 60대 구독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통계로는 안 나오는데, 통계는 이제 최근 시청자만 나오기 때문에 최근 시청자 숫자로 통계 낸 걸로는 사실상 구독자는 한 두 자릿수라고 봐야 되죠.
뭐 이 부분은 사족이고, 그만큼 제가 관계를 유지하거나 만들어 나가는데 어렵다.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떤 제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긴 힘들 것 같긴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삶의 제 루틴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라디오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랑 뭐 운동이나 뭐 독서겠죠. 주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고, 제가 했을 때 자기 효용감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외부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나 좀 불편감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는다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어, 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음,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관계라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관계나 뭐 친구, 뭐 동료,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방들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좀 제가 상대방에게 좀 불편함을 줄 것 같은 감정, 정서가 나타날 것 같으면은 회피하는 성향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더 병신이었죠. 어떻게 했는진 그냥 잠수 탔던 적도 있던 것 같고, 뭐 싸우듯이 끝난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더 심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나아진 게 회피가 아닌가. 단절과 회피 모두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제 정서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해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관계 맺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진 모르겠어요. 두루두루 잘 지내다가도 뭔가 스스로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즌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뭔 개소리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염려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 맺음 속에서 그런 어떤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건강 염려증처럼 관계 염려증이 될 수도 있겠죠. 일종의 착한 아이 증후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욕을 먹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불가능한 전제를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 한동안 안 그러다가 이제 좀 다시 그랬다가 좀 놨죠. 어차피 욕먹을 짓 하게 되고 누군가 뒤에서 욕을 하고 있다. 제가 내 뒷말을 직접 이제 전해 들은 게 아마 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공이 끝나고 이마트에서 잠깐 일할 때 누가 너 존나 싫어해 이러면서, 본인 그 전하는 사람도 날 싫어하면서 나한테 이제 그래도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부 다 너 싫어해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을 때리면서 하는 말을 돌려 말하는 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최근에 일했던 요양원 그 5년간에 저한테 이제 있던 소문은 제 머리 어디 다쳐서 여기서 일하는 애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말이 자기한테 들릴 정도면 에, 그건 최악의 인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뒷말이 자기한테 안 들리는 게 정상인데, 그만큼 제가 관계 맺음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란 인간이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잡담이 길어졌네. 이게 지금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글을 쓰고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라디오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잡담을 했습니다. 약간 썸네일도 모호한 뉘앙스로 담겼던 건데, 이제 한국 나이 37, 88년생,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면은 플러스 1이 되는 38세, 이제 42 플러스 2 남았네요. 예, 해가 바뀌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상황들이 녹록치 않을 거라는 부분을 미리 조언해 준 김에 저도 이제 나름 피드백 삼아서 좀 혼자 생각해봤죠. 37이 되고 38이 되고 또 더 나가면 48, 뭐 58,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처럼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고 진짜로 막 어디 하나가 고장 나는 게 좀 심해지는 레벨이 와도 음, 어느 정도 그런 불편함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병을 방치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좀 현명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법을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다른 분야에서 좀 성공적으로 해냈던 사례들을 제 건강 상태도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운동 필수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운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강권하는 것도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할 때는 바짝 열심히 하고 또 늘어질 땐 늘어지는 타입인데 요 중간 단계를 잘 맞춰야겠지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뭐 방법을 찾는 분이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그 격려가 좋았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기엔 좀 민망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특히 몸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번 한 11월 12월을 좀 망친 감이 있는데 뭐 어쨌든 훌 털어내고 25년도에는 뭐 다른 기회가 있겠죠. 뭐 몸이 컨디션이 난조가 오면은 아무래도 많은 민폐를 좀 끼쳤습니다. 어, 아무튼 잘 단도리 해가지고 올해도 잘 마무리해야겠죠. 아직 12월 초인데 너무 약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의 소감을 말해버리긴 했는데 연차기도 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참 독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참 희한하게 저한테 어떤 음, 이슈들이 특정 시점이 제 개인적인 사정이랑 어떤 국내 혹은 국제 정치 이슈랑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재밌어서 올리기로 한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요걸로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그냥 개인적인 이벤트와 어떤 국가 혹은 세계 이벤트랑 우연히 겹치는 그런 상황들이 한 몇 번 있었는데 다 우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좀 재밌어서 한번 그런 겸사겸사해서 아마 더 유튜브 라디오로 업로드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 업로드를 잡소리로 채워버린 방구석 라디오였고요. 어딘가에서 어쨌든 저의 조회수를 보면 와 이걸 그래도 봐주는 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열 사람 혹은 뭐 스무 사람 가끔은 뭐 백 몇 사람 뭐 이렇게 세 자리가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고맙고 좋죠. 컨텐츠로서는 거의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잡담들 위주인데 실제로 영화나 그 책이나 이런 걸 봐도 워낙 유명한 그런 영화 관련 유튜버 혹은 영화 감상 유튜버 혹은 서평 올리는 유튜버들 비하면은 참 허접하니까 그런 조회수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 뭐 이탈률이 1분 이내이긴 해도 그래도 눌렀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댓글까지 단 사람들께서는 너무 감사하죠. 가끔 이제 긁는 댓글 달리거나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재밌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방구석 라디오에 대한 소회를 좀 마무리로 끝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말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쓴 글을 음, 말로 이제 치환하려고 연습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원동력도 되고 라디오를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또 꾸준함을 만들어내는 이런 에너지가 그런 엔진이 또 블로그 글이 되니까 좀 좋네요. 계속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불규칙하게 올려이더라도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게 너무 좋고요. 또 친구들이 보는 게 아니니까 일 조회수만 달려도 정말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이 봤구나라는 생각에 기쁩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 게 좋고요. 네, 방구석 라디오는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